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난달 미술품 경매 시장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적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화가죠. 우리에게는 진경산수화로 잘 알려진 겸재정선 선생 화첩, 이게 경매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입니다. 이게 낙찰된다면 국내 고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상황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그런데 결과는 유찰이 됐어요. 이처럼 좀처럼 보기 힘든 고미술품을 비롯해서 다양한 작품을 경매하는데 바로 이분들의 역할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1초의 승부사로 미술품의 가치를 올리는 분, 미술품 경매사 한 분을 오늘 만나봅니다. 네, K옥션의 손이천 미술품 수석 경매사이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런 직업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네, 많이들.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아니요, 자격증은 없습니다. 미술품 경매사라는 이 어떤 직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요 일에 대해서는 중국과 프랑스에는 이제 국가가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는 경매사가 있는데요. 자격증도 주고 이렇게? 네. 그 이외의 국가에서는 미술품 경매사에 대한 어떤 자격증이나 없고. 네, 없고요. 대부분은 사내에서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나요? 네, 이제 선임 네. 전매사에게 네. 훈련을 받고 경매사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냥 경매가 이루어지는 그 회사 직원분들이 돌아가며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전담하는 경매사가 따로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경매사로 활동하는 경매사는 2명 있고요. 저 이외에 이제 다른 차석 경매사가 1명이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미술품 경매사가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명 내외로 알고 있어요. 저희 K옥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매사가 2명이고요. 또 다른 국내 양대 경매사 중에 하나죠. 서울옥션. 네, 서울옥션에는 3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국내에도 10개 정도의 경매 회사가 있는데요. 그래요? 네, 온라인으로 이제 경매를 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이외에는 1명, 2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그 회사 직원으로 들어왔다가 네. 이제 도제식 교육을 거쳐서 네. 그래서 제가 도제식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데뷔하게 된 계기가 저는 K옥션에 이제 홍보 담당으로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업무를 하던 중에 그 당시 저희 회사의 대표이사님께서 저희 회사의 수석 경매사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수석 경매사로 데뷔해볼 생각이 있냐고. 그래서 저는 생각도 안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냥 홍보 담당 직원인데. 네, 홍보 담당 직원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저희 회사에도 2명의 경매사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랬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셨고 또 경매사, 미술품 경매사가 미술품 경매의 꽃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역량이 된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해서 그때부터 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께도 훈련을 받고 그때 저뿐 아니라 또 다른 지원자들이 있어서 예.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훈련을 받고 전 직원 앞에서 요즘 서바이벌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프레젠테이션을 딱 했군요. 네, 그런 식으로 전 직원들 앞에서 모의 경매를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2차례, 3차례 경합을 거쳐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선택이 되어서 네. 그렇게 이제 경매사로 데뷔를 하게 됐죠. 어떤 자질이 필요한 거예요? 뭘 그렇게 훈련받습니까? 가장 제가 경매사 준비를 할 때 대표님께서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는 경매사는 절대로 아마추어란 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뭔가 처음 새로운 발표를 한다든지 하면 처음엔 좀 떨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경매사는 경매 단상에 서는 순간부터 연습이란 건 없다고 생각을 하라고 하셨어요. 무조건 프로다. 무조건 프로다. 그렇기 때문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경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라고 하셨어요. 거기에서 가장 기본이 호가 연습이었습니다. 호가라고 하면 이제 경매사는 수백만 원, 수십만 원부터 수억, 수십억의 작품까지 그렇죠.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숫자라는 게 저희가 평소에 그렇게 다양한 어떤 가격대의 숫자를 얘기할 일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연습하는데 되게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입으로 계속 연습을 했고요. 뭐 운전할 때도 연습을 하고 혼자 이제 길을 갈 때도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호가 연습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요. 거의 자동으로 나오는 수준으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습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현장을 보는 전체적인 좀 파악 능력 그리고 앞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고객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렇죠. 어떤 말투와 매너와 그런 현장을 이끄는 카리스마 그리고 경매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꽤 고가의 작품들이 거래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객들에도 신뢰감을 줘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볍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항상 작품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고객에 대한 작품에 대한 설명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평소에 많이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한번 경매를 할 때 출품되는 작품들이 작게는 150점, 많게는 250점까지 하루에 경매를 하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TV나 이런 데서 보면 한두 작품만 하는 줄 알았더니. 네, 이제 TV에 나오는 그런 작품들은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되는 중요한 작품들. 150에서 200작품을 네. 몇 시간 정도 안에 해요? 저희가 길게 했을 땐 3시간 정도 한 적이 있었어요. 3시간이 긴 거예요? 네. 그러면 보통 한 2시간. 보통은 한 2시간 정도 하면 경매가 이제 마무리가 돼요. 150작품을 한다? 네. 2시간? 2시간 정도. 2시간, 1시간 60분이잖아요. 네. 120분에 150작품? 네. 한 작품에 1분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야, 이렇게 숨가쁜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경매장에 와서 그 현장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정신없다고 느끼세요. 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응찰을 해야 되는데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서 그 타이밍을 못 놓치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을 차리고 보셔야 하고 저도 그런 아주 긴박한 순간 속에서 긴장을 놓지 않고 또 정확하게 저희가 한번 경매를 할 때 손님들이 뭐 적게는 80명, 90명, 많게는 뭐 200명까지 참석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분들이 본인의 응찰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네. 드는 숫자 판이 있어요. 네, 그걸 네. 패들이라고 하는데요. 패들. 네. 그거를 이제 드는 거를 제가 놓치지 않고 봐야 하는 정확히 거죠. 봐야죠. 네,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양쪽에서 동시에 막 들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경매사가 그냥 신속한 판단으로 누가 먼저 들었는지를 파악해서 빨리 현장을 정리하는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매사라고 하면 작품을 높게만 팔면 되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희 경매회사는 중개하는 회사거든요. 미술품을 중개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작품을 받아오기도 하고요. 팔기도 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이 어떤 작품을 과도하게 경쟁을 시켜서 팔았을 경우 그럼 안 팔리죠. 근데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경매의 매력이자 묘미가 뭐냐 하면 예. 한 작품에 대해서 경합이 붙어서 경쟁을 하면 어느 순간 사실 호심지심이 생겨서 네, 이기고야 말겠다. 이기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경쟁심이 발동을 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던 버짓보다 많이 올라가서 낙찰을 받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당장은 내가 이겼구나라는 성취감이 드실 수 있겠지만 조금 이성을 찾고 생각을 하시면 나 너무 비싸게 샀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좀 말려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경우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분이 높게 사시면 나중에 저희한테 다시 팔려고 내놓으실 때도 저희가 또 팔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운데서 적정하게 팔되 시장에서 무리가 되지 않는 가격까지 경합을 시키는 것이 또 경매사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가상으로 네. 한 작품의 최초 호가는 어떻게 정해요? 호가는 저희가 이제 경매에 나오는 작품들은 경매 회사에서 추정가라는 걸 제시합니다. 추정가. 네, 추정가. 이 작품에 대한 추정가. 이 개념이 조금 낯선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소비하는 어떤 소비재들도 다 소비자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매라는 시스템은 결국은 이 작품을 사는 사람이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경매를 통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경매 회사는 추정가만을 제시를 해요. 작품의 이 소개를 보시면 낮은 추정가와 높은 추정가가 제시가 되는데요. 낮은 추정가에서
보통 그 가격의 10% 정도를 호가라고 합니다. 그럼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에 해당하는 어떤 작품이 출품됐다. 그러면 이 작품의 호가는 대략 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2,200만 원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2천만 원의 경매를 시작해서 누가 2천만 원에 응찰을 했죠. 그럼 그 다음에 응찰할 사람이 2,200만 원을 10%씩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2,200 그 다음에는 2,400, 2,600. 200만 원 단위로 올라간다. 네, 올라가는 거죠. 1억짜리라고 하면 1,000만 원 단위로 올라간다. 네, 보통 1,000만 원이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예. 시장이 아주 화랑인 경우에는 그 호가를 지키기도 하고요. 좀 요즘 낮추기도 같은 하고. 경우는 네, 좀 낮춰서 시작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초 동안 아무도 안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사가 마지막에 낙찰 선언을 하기 전에는 3번 호가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응찰 기회를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최고가가 2천만 원이다. 현재 현장에서 2천만 원 최고 응찰입니다. 다음 호가 2,200만 원 여쭤볼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현재 최고가 2천만 원, 2,200만 원 하시면 기회 있으신 작품 2,200 여쭙니다. 현장 손님께 2,200 여쭙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2천만 원 3번 호가하고 마무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00 하고 이제 낙찰봉을 두드리고 낙찰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3번 호가를 하는 동안 다른 응찰이 들어오면 받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그 낙찰봉이라고 하죠. 낙찰봉을 2천만 원에 내리쳤더라도 경매사가 입으로 낙찰을 선언하기 전에 누군가 응찰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또 받기도 합니다. 땅 쳤는데 네. 낙하려고 그러는데 쳐요 이러면은 그렇죠. 받는 거죠. 그 응찰을 받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낙찰 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좀 아까 들을 때 한 1분 안에 한 작품씩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호가가 여러 번 반복되는 영화에서 보는 네. 그런 장면은 자주 안 나오는군요. 그렇죠. 저희가 그런 작품은 이제 경합이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작품들은 전체 경매에서 한 20%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찰되는 작품도 있어요. 뭐 그렇겠죠. 네, 경매에서 이제 저희가 평균 낙찰률이 한 70% 정도 되다 보니까 200점이 나오면 한 60점은 유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이건 50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550만 원 없으신가요? 근데 아무도 없군요. 네. 그러면 500만 원 낙찰봉하고 유찰입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빨리 끝나는 작품과 이제 경합이 많아서 그렇죠. 몇 분씩 되는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뭐 통상적으로 한 150점일 때는 2시간 정도 걸린다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 경합을 가장 치열하게 겪었던 작품이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항상 경매 때마다 그런 작품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가장 최근 경매가 7월에 있었던 경매입니다. 7월에 있었던 경매였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손님께서 어떤 이제 제스처를 취하셨냐 하면 아주 치열하게 숨가쁘게 막 경합을 해요. 2분, 3분께서.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경매사가 호가를 하는 금액이 있죠. 2,200, 2,400, 2,600 가다가 갑자기 현장에서 4,000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네, 있죠. 실제로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실제로 경매장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런 뉘앙스는 나 이 끝까지 할 거니까 그렇죠. 그만해. 라는 어떤 무언의 덤비지 마. 그런 제스처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7월 경매에서 어떤 한 작품을 그런 식으로 이 고객께서 호가를 껑충껑충 띄어서 몇 번이나 호가를 하셨는데도 다른 경쟁자들이 따라온 거죠. 또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거의 시작가의 한 4배 정도 되는 가격에 이제 낙찰이 되는 2천에서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8천에 8천, 9천까지 갔던 이야.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은 손에 정말 땀이 막 그렇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고객과의 어떤 인터랙션, 고객과의 눈을 마주치면서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경합이 많이 될 때는요, 고객도 이 패드를 직접 다 들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그냥 눈짓으로 표시를 하십니다.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경매사의 어떤 경륜이 거기서 나오는 게요. 눈빛으로 알아채고 그냥 고개만 까딱 하시더라도 그걸 알아채야 하는 거죠. 그것도 오해하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오해한 적 없어요? 오해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눈 끄덕끄덕 했는 줄 알고 네 5천 나왔습니다.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 다 안 했는데 이러면 낭패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도 이제 앞에서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고객한테 더블 체크를 합니다. 응찰하신 건가요? 5천만 원 응찰하신 건가요? 라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여긴 정말 정확히 생명이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숫자에 대한 뭐 부분부터 어떤 고객이 응찰을 했고 누가 조금 빨랐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순발력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경매사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취급한 작품 중에 네. 최고가. 네. 누구 작품 얼마짜리? 김한규화백의 그 작품이 경매에서 65억 5천만 원에 낙찰된 그 기록이 제가 이제 거래한 작품 중에선 가장 최고가죠. 65억 5천만 원. 그때 시작은 얼마로 했어요? 그때 시작을 저희가 56억에 했던 것 같습니다. 56억에 해서요. 1억씩 호가를 하다가 중간에 5천만 원씩 호가를 바꿨어요. 너무 큰 금액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조금 호가를 낮췄죠. 그래서 5천만 원씩 호가를 받아서 결국은 65억 5천만 원에 낙찰을 시켰습니다. 네. 고미술품 중에서는 어느 정도 작품이 기억나세요? 고미술품 중에서는 제가 이제 진행했던 작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퇴우 이선생 진적이라는 작품입니다. 보물 585호로 지정된 작품인데요. 그 작품에는 퇴계 이황의 어떤 글과 우암 송시열의 발문, 그리고 앞서 소개하신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가 4점이 실려있는 서화첩이었습니다. 2012년 9월 경매에 저희가 출품을 했었는데요. 그 작품이 그 당시 우리나라 경매에서는 최초로 출품된 보물이었어요. 26억 원의 경매를 시작해서 5천만 원씩 호가를 해서 34억 원에 낙찰이 됐죠. 34억 원에 낙찰이 되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 고미술품 중에서는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근현대 미술까지 모두 합쳐서는 3위에 이름을 올렸던 작품입니다. 근데 그 작품이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유는요. 그 계상정고도라는 작품이 퇴우 이선생 진적 작품 안에 실려있는 작품의 이름입니다. 네. 계상정고도.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면요. 1,000원짜리 지폐 뒤에 실려있는 작품 기억하시나요? 네. 그 작품의 원본이 실려있는 서화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출품됐을 때 아주 미술 시장이 뜨거웠죠. 그러네요. 그리고 일반 누구나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대중들의 관심도 많았고요. 그래서 경매 결과도 이제 최고가 기록을 세웠을 뿐 아니라 누가 이 보물을 샀느냐가 굉장한 큰 관심을 끌었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경매 회사에서 거래하는 모든 작품에 대한 위탁자와 낙찰자에 대한 정보는 저희 경매 약관에 의해서 저희는 비밀을 무조건 비밀이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알죠, 경매사는. 아니요, 경매사도 모릅니다. 에이, 알잖아요. 그 당시, 왜냐하면요, 제가 왜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당시에도 그 작품을 낙찰을 받은 것은 전화응찰자가 낙찰을 받았어요. 전화응찰이라는 거는 고객이 현장에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요. 전화를 통해서 저희 직원이 대리응찰을 하는 거예요. 직원한테 통화를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직원 A가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전화 통화를 누구랑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 직원은 아는 거죠. 담당자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단 발설을 하면 안 됩니다. 발설을 하면 안 되고요. 근데 그 작품이 국가가 지정한 보물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가가 지정한 보물은 소유자가 바뀌면 문화재청에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등록을 해야죠. 네. 제일 싸게 낙찰된 거 얼마짜리 기억나세요? 제일 싸게 낙찰된 거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전에 이제 자선 경매를 할 때는 뭐 10,000원, 20,000원에 시작하는 작품들도 있기는 했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예능 프로였죠. 거기서 이제 그 개그맨 박명수 씨 이마 때리기를 경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1,000원의 경매를 시작해서 12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12만 원 내고 이마를 때렸어요. 누가? 그렇죠,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응찰했던 그 친구가 직접 나와서 어떤 분께서 나와서 이제 박명수 이마를 때려서 굉장히 이제 기억에 남는 경매였는데요.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 시장에 수십억 대 작품만 거래가 된다라는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최근에 그런 트렌드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사 매출에 100을 두고 본다면요.
경매사가 현장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경매에서 나오는 매출은 전체에서 80%입니다. 나머지 20%는 온라인 경매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매출의 규모는 그렇지만 거래되는 작품으로 봤을 때는요.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되는 작품 수가 80%입니다. 와, 그만큼 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온라인 경매에서 출품된 작품들의 평균 예. 낙찰 금액을 한번 조사해 볼 일이 예. 생겼었는데요. 저희가 온라인 경매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클리 온라인 경매라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저가의 작품들, 그다음 프리미엄 온라인 경매라고 해서 조금 중저가의 작품들이 나오는 경매가 있는데요. 먼저 그 진짜 저가의 작품들이 출품되는 작품은 평균 낙찰 금액이 100만 원 정도입니다. 네, 네. 그럼 사실 누구나 조금 예, 관심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살만한 가격대인 거죠. 그리고 다른 또 온라인 경매는 한 300만 원 정도 낙찰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현장에서 있거든요. 이루어지는 거는 그거보다는 좀 세군요. 그렇죠. 그죠? 저희가 한 현장 경매는 한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거기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 아니면 평균가에. 평균 낙찰되는 작품의 가격이. 평균 가격이 그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매사가 경매 저거를 잘해서 네. 더 비싸게 팔면 더 받아요, 돈을? 그런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받는데요. 그 해외 시장에서 정말 수백억 원, 수천억 대의 작품을 거래하는 경매사일 경우에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라는 저도 소문은 들어봤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을 못한 상태고요. 저희 국내 경매사는 저희뿐 아니라 서울옥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회사 전체가 매출을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말에 인센티브를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냥 월급쟁이고요. 이제 영업을 직접 하는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네.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데요. 네. 미술품을 쉽게 말하면 영업하는 역할들이고요. 그렇죠. 이 친구들은 개인의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하면 인센티브를 개별로 받게 됩니다. 예. 네. 경매사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전체가 이익을 내야지 그렇죠. 인센티브를 회사는 받을 수 그 대신에 수수료를 받는 거죠? 네, 저희 회사의 이제 매출은 작품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위탁 수수료와 낙찰 수수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뭐 경매 낙찰 총액이 700억, 800억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이 시장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이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 몇 프로 안 돼요? 네, 몇 프로 이제 저희가 그런 경매를 매일 하거나 매주 하면 그게 아니죠. 네, 그렇겠지만 저희가 아주 대규모 경매는 2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알겠어요. 네. 아까 그 현장에 직접 오시는 분 말고 전화로 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랬고 뭐 네. 대리인이 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벌써 몇 년 쭉 하시다 보면 네. 현장에 탁 보면 이게 이 눈에 익숙한 분들이 쫙 있지 않나요? 네, 계시죠. 그죠? 네, 저희 큰 손들. 네, 큰 손들 뭐 직접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 응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또 그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고객들도 계세요. 그냥 구경하러.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저희 그런 쉽게 말하면 VIP 고객들이라고 하죠. 그분들도 매번 경매를 통해서 작품을 사시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도 오셔서 응찰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구경만 하시는 그냥 경우도 가시는 있고.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한 손님들이 경매장에는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모시면서 제가 소개한 네. 겸재정선의 작품, 또 그 얼마 전에는 그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보물 2점, 네, 다 유찰됐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거는 제가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그 작품이 나왔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이거를 위탁자가 왜 내놨느냐에 그렇죠. 대해서 네. 너무 포커스가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술품 그리고 특히 문화재급 그런 미술품에 대해서는 어차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해외 반출은 안 됩니다. 외국인이 사도. 외국인이 살 수가 없어요. 응찰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정한 국보건 보물이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래는 되지만 이제 그냥 소장자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위탁자가 어떤 사정에서 그거를 내놓으셨던 간에 이제 그거를 지키고 후대에 잘 전승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사실 한 마음으로 좀 그
더 그 작품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그 과정에 저희 경매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네. 근데 요번에 다 유찰된 건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던 거 아닌가요? 그런 뭐 얘기들도 있었긴 한편에서 하지만 그렇게 했고 또 네. 한편에서는 너무 세간의 시선이 집중되니까 부담스러워서 다들 피했다? 네, 그런 부분들도 뭐 여러분께서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몇 년 전부터 사실 미술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미술 시장이요. 그래서 그런 고가의 작품들을 선뜻 조금 소장할 수 있을 만한 분들께서 좀 조심스러워하지 않았나 그렇군요.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경매 시장 모이는 분들도 좀 줄었죠, 옛날보다. 인원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그렇죠. 좀 적은 인원들이 오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손희천 경매사님의 앞으로 꿈,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미술 시장 이제 경매 시장의 역사가 이제 2018년으로 20년이 됐습니다. 네. 해외의 크리스티나 소더비 같은 회사들이 2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진행하는 경매사들을 보더라도 훨씬 저보다 연배가 많은 그렇죠. 숙련되고 노련하고 경륜이 많은 경매사들이 경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경매사로 데뷔한 지 이제 10년이 됐지만 제가 10년 후에도 그런 경매사들처럼 경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자리에 있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미술품 경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경매 전도사의 역할을 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구경만 해도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심리적 장벽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미술품에 대해서. 근데 저희 프리뷰 이제 경매하기 전에 하는 프리뷰라는 전시가 있습니다. 경매 출품되는 모든 작품들을 보여드리는 전시예요. 거기 전시를 오시면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작가들의 작품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한 몫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목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술품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어떤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희천 경매사의 실력을 보려고라도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술품 경매사 손희천 경매사에게 새로운 어떤 직업의 세계를 탐방했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